봄철 야생화 촬영 때 많이 쓰는 렌즈는 본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60mm 마이크로 렌즈와 단렌즈 28mm를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 구형 렌즈를 사용하여도 해상력에서는 조금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가끔 야생화를 밟지 않으려고 멀리서 떨어져 촬영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렌즈 85mm를 가끔 촬영하지만 카메라 렌즈 성능에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카메라는 자기 용도에 맞고 렌즈는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렌즈 밀리미터 수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봄철 야생화는 키가 작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추어서 촬영하여야 좋습니다. 이 사진은 카메라 앵글을 약간 높게 촬영한 것이고, 다음 이 사진은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추어서 촬영한 것입니다. 같은 촬영 조건에서도 카메라 앵글을 조금 더 낮추어 촬영하면, 카메라 앵글을 낮추면 근접의 낙엽이 흐려지고 원근은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지고 멀리 배경이 흐리게 보입니다. 촬영 결과물의 감성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카메라 앵글을 낮추면 뒤 배경이 은은하게 표현됩니다. 카메라 앵글을 낮추어 촬영하기 위하여서는 카메라 앵글을 낮게 조정할 수 있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2대 부착하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낮게 촬영하기 위하여서는 못 쓰는 삼각대를 이용하여서 별도 용도로 가지고 다녀야 해도 좋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낮게 촬영하려면 낮게 엎드리는 것이 어려우니까 카메라를 위에서 보는 파인더가 꼭 필요합니다. 단렌즈 28mm f2를 사용하는 것은 마이크로 렌즈 60mm를 사용하여 전체 풍경을 촬영하기에는 비탈진 환경이나 카메라를 높은 앵글로 촬영할 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조리개 F2에서 조리개 F4 정도로 뒤 배경 흐림을 주면서 촬영합니다. 60mm 촬영으로서는 비탈진 곳에서 위로 보는 카메라 앵글을 필요 부분을 촬영하기 어려워 광각 28mm를 사용하여서 촬영합니다. 줌 렌즈보다는 구경비가 큰 단렌즈가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근접 접사 촬영은 자동 AF 초점이 잘 되지 않으니 수동 초점 MF가 좋습니다. 야생화 자생지를 찾아서 2시간 정도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산길에는 가시 덤불이 있어 제거합니다. 지난해 한창 화려한 사이 질방도 보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계곡에는 얼음이 보입니다. 대곡 길녘 복수초가 보입니다. 만주 바람꽃도 보입니다. 변산 바람꽃도 피었습니다. 보기 좋게 피어있는 껑의 바람꽃 시작으로 촬영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낮추면서 뒤 배경 검은 부분을 찾아 선택합니다. 껑의 바람꽃 꽃 윗부분의 여백이 너무 남아서 수정합니다. 카메라를 약간 내려 구도를 잡습니다. 다음 뒤 배경 검은 것을 더 검게 하기 위하여
밝은 부분과 검은 부분을 더 검게 대비를 주기 위하여 밝고 어두운 부분이 평균이 되는 HDR을 오프합니다. 촬영할 때 습관된 수평 구도에서 회전을 시켜 보면서 좋은 구도를 찾아 촬영합니다. 거의 바른 꽃들 여러 각도 앵글로 촬영하여 보았습니다. 매번 야생화는 변산 바른 꽃이 먼저 개화하고 다음 복수초 거의 바른 꽃 순서로 개화하는데 올해는 전부 같이 개화되면서 10년 전보다 10일이 빠릅니다. 바로 계곡 옆에 만주 바람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 주위가 너무 복잡하고 낙엽과 가지가 있어 좋은 촬영을 하기 위하여 가까이 가서 전체를 화면에 들어오게 전체 구도와 조리개 설정을 합니다. 조리개 조정은 수치를 볼 필요는 없고 카메라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뒤 배경 흐림을 고려하면서 전체 꽃핀이 80% 맞는 지점 정도에서 조리개 조임을 합니다. 나머지는 카메라를 좌우 높게 낮게 조정하여 꽃이 피어있는 방향과 일치시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 봐도 뒤 배경도 흐리면서 깨끗한 꽃핀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조리개를 더 조여서 촬영하면 꽃은 선명하게 되지만 꽃의 높낮이가 다르고 산만한 가지 때문에 안됩니다. 배경이 복잡하게 되어 산만하여집니다. 다시 촬영은 만주 바람꽃 핀이 맞는 일부분을 선택하여 촬영합니다. 조금 더 다가가서 조리개 조정 F4에서 F5.6으로 설정하여 근접합니다. 뒤 배경도 흐려졌고 꽃핀도 좋아졌습니다. 촬영 욕심이 나서 조금 더 다가가서 조리개를 F8에 놓고 촬영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계곡 물가 주위에 중의 무릇이 고개를 듭니다. 중의 무릇은 단연생 초본이지만 봄에 좀 늦게 피는 경우인데 조금 일찍 다른 끈이 바른 꽃과 같이 핍니다. 중의 무릇 꽃은 좁은 바위 틈에 있어서 꽃의 크기별로 촬영하여 봅니다. 꽃 수술과 꽃잎을 기준으로 핀을 맞추며 뒤 배경은 약간 흐림이 좋습니다. 같은 조리개를 사용하다가 앞으로 다가가서 꽃을 크게 촬영하면 뒤 배경이 많이 흐려지므로 조리개는 F4에서 F5.6이나 F7.1 정도로 근접으로 가면 조금 더 조여주면 좋습니다. 올라가는 계곡에서 산신제를 모십니다. 동생과 나는 매번 산에 가면 하는 행사입니다. 산맥의 고마움과 가족의 안녕입니다. 복수초가 드문드문 보입니다. 드디어 변산 바른꽃 군락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쓰러진 잡목과 낙엽 사이로 고개를 내민 모습이 예쁩니다. 많이 핀 변산 바람꽃 중에서 꽃 배열이 좋고 구도가 맞는 좋은 개체를 찾습니다. 바위를 뒤로 한 이 변산 바람꽃 개체가 마음에 듭니다. 꽃이 위로 보고 있으니까 카메라도 꽃 방향으로 위에서 보고 촬영합니다. 마이크로렌즈 85mm 사용 관계로 좀 멀리서 촬영합니다. 멀리서 촬영하면 뒤 배경 처리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나 마이크로 60mm 사용이 선회도가 더 좋은 결과를 봅니다. 반드시 같은 조건으로 생각 말고 조금 크게, 그리고 변경하여 여러 구도로 촬영하면 좋습니다. 촬영하고 나서 트리밍 하는 것보다 모니터를 보고 구도를 확인하여서 정확한 구도를 택합니다. 특히 뷰파인더 오차 때문에 좌우로 보이는 부분을 조심합니다. 물론 상하도 조심하여 LCD 모니터를 보고 조정합니다. 이날 뒤 배경 처리가 잘 되는 곳은 없어 전체적인 변산 발언꽃들 여러 장 촬영하였습니다. 조리개 조임은 거의 F4 정도입니다. 복수초 촬영은 꽃 전부를 촬영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촬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짝 내려서 광경을 흐리게 하면서 뒤 원근 배경을 검은 쪽으로 택하여 검은 부분이 보이도록 복수초 꽃이 돋보이게 합니다. 꽃들 더 크게 촬영할 때는 조리개 F4에서 F8 정도 조입니다. 바위 틈에 피어있는 복수초도 촬영합니다. 붉은 원부분 낙엽색이 좋지 않아 없애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외롭게 한 송이 피어있는 복수초를 보면서 복수초 꽃은 노출이 맞는데 나무 둥지 검은 부분이 너무 어둡습니다. 검은 부분과 전체를 밝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썩은 나무 둥치 밑에 피어있는 복수초를 중심부 척광으로 촬영하고프 노출을 조금 더 주면 전체가 밝아집니다. 이런 사진처럼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면 노출을 더 주면 주위 다른 부분도 같이 밝아집니다. HDR D렌즈 체제와 LV4 정도로 놓아서 전체 밝기를 평균화시킵니다. HDR을 사용하여 어두운 부분을 밝게, 밝은 부분도 적당히 밝게 하는 기능이 HDR 기능입니다. 접사 촬영 때 가끔 씁니다. 나머지 사진은 28mm 단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촬영은 2023년 3월 9일 촬영한 영상과 사진입니다.